다음은 이동훈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이고요. 작년부터 해서 한국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감정 표현 특성 분석을 통한 감정 표현의 정서 인식 및 조절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제 가장 이제 실질적인 어떤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주제가 소통인 만큼 이제 소통의 문제가 늘 문제화됐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조금 포커스를 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비해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논리적인 수준까지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과학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이제 조금 생소한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아마 이 소설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인데,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학생이 이제 감정을 선천적으로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병을 앓으면서 생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소설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김순아 씨인가요? 네, 그런데 몇 년 전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화병인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이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감정을 그냥 내가 억누르 다 못해서 내가 지금 현재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럽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정신과에서 저 감정불능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신병리학적인 정확한 어떤 진단명으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일종의 어떤 심텀 정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사실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가도 발표 뭐 이런 거 불안 엄청 높기도 하고 그래서 좀 대화를 해보면 이제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어떤 개별적인 선행 연구를 하다가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좀 다양한 연구자분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그 이론적 배경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감정을 바라보는 것들이 사실 이제 좀 최근에 이론적인 어떤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리학 교과서를 보면 감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생물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뱀을 봤을 때 얼마만큼 놀라고 거기서 이제 뇌에서는 어떤 편도체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뇌가 반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리사 펠드만 베럿이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이론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만 접근될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걸 넘어서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교 언어학적인 비교 문화적인 차이들도 감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감정을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개념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적인 어떤 내 감정을 일으키는 그 원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를 자꾸 회피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인식도 잘 못하는 그런 관계로 가고 두 번째 그게 자기의 감정에 대한 인식이 힘들어지면 타인에 대한 감정도 이제 힘들어지면서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이론적 토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인의 어떤 감정 표현 특성은 어떤 게 있고 그 감정 표현을 이제 저희는 언어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비언어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차 연도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이제 언어적인 감정 표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이런 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희 이제 감정 표현 중에 이제 한국의 어떤 감정 표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은유나 반유를 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보다 간접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간접적인 표현들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라고 목표는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단어 수준에 있고요. 그 은유적인 차원도 이제 앞으로 좀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얼굴 표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표정과 목소리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2차년도, 3차년도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감정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해라고 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선 인식과 또 이걸 조절하는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3차년도에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팀에는 이제 제가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심리학에서 주로 언어 심리학 전공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도 제주도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아 역시. 제주대에서 하신다길래 흔쾌히 달려오셨습니다. 윤혁 교수님은 저희 전문가이신데 그 언어적인 또 부분에서 이제 제공해 주시고 계시고요. 제 학교 부산대학교의 이제 김영근 교수님은 음성분석 바라사대라고 해서 이제 사실 음성인식 시스템 한국에서 처음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하고 항공과에 이제 이동 교수님이 여기 분석하는데 비전 어널리시스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심리학과 이제 지각심리 하는 교수님하고 미주리 대학의 감정 심리 전공하시는 교수님과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얼굴 분석도 하고 언어적인 분석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겠다 이런 이번에 이제 뭐 일단 1차년도에 좀 한 거를 잠깐만 소개드리면 DB를 통해 가지고 한국어 단어 수준에서 적어도 좀 대표할 만한 어떤 그 DB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지금 한 14개의 이제 감정 단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0개 정도의 감정 명사, 그다음에 550개 정도의 동명사, 그다음에 174개의 동사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은 심리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석사, 답성사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조사되는 것인데요. 그거 말고 얼마나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이 단어가 지시하는 어떤 감정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의미를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자기가 경험하는지, 그리고 이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은유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관련된 신체 부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집중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이게 들어갈 때 보통 한국 이걸 하다 보면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샘플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좀 감독받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전문 이제 패널 리서치 조사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한 3,000명 정도 전국에서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용들을 조금씩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근간 분석들이 있고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제 이거 보고 좀 재밌었는데요. 명사로 이렇게 정석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하는 것이고요. 합성가는 얼마나 이제 내가 이 단어를 보면 이 각성이 되느냐 하는 정도로 이제 측정하는 것인데
다행히도 맨 끝에 보면 이제 정석가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은 사랑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건 불행이라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떤 관계성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통용사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정석가하고 습등명령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뚜렷한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뉴스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좀 흥미로웠던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연령대에 배우는 것은 좀 긍정적인 단어들, 재미나다, 신나다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배우는 건 반복하다, 소소하다, 조금 이제 연기를 어렵게 보이죠. 고민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배우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통용사인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사용 빈도에 따라서 경험 빈도가 뭐 사실 유사하겠죠. 굉장히 코릴레이션 높은 그런 관계들 이런 10가지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분석들을 지금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표정 분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 심리학에서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게 이것 또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통적인 어떤 이론에서는 이 생물학적인 어떤 반응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제 인류 보편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이제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이게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의 얼굴 표정의 어떤 차이는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페이스 리더라고 하는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 한때 얼굴 표정 분석하는 뭐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 회사께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것 중에 몇 이렇게 경쟁하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한국인의 얼굴 표정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녹취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일단 그래도 지금 이제 한국인의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라고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있고 이제 서양에서도 만들어진 여러 표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인류 공통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고 우리나라에 뭐 어떤 특성이 있다면 이게 차이가 나타나겠지 라고 이제 사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또 마이너스 IT나 아니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얼굴 표정 분석하는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요 그래픽한 어떤 측면을 찾아가지고 액션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어떤 얼굴에 어떤 근육들이 움직였는가, 그리고 그거의 조합으로 뭐 공포, 슬픔, 또 분노 이런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방식인데요. 어쨌든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카테고리로 차원에서도 분류해보고 액션 유닛별로도 분류를 또 해보고 이런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양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스테이데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앵글이는 앵글이로, 디스커스는 디스커스로, 피어는 피어로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각각 분류 카테고리별로 잘 분류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건 체리라고 하는 가톨릭대에서 이제 만든 데이터베이스고 이것도 퍼블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구자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풀 데이터셋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피하고 서프라이즈 요거는 이제 좀 분명하게 됐는데 앵글이라든지 디스커스트라든지 새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양인 데이터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이제 검주분류 분석이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저희가 액션 유닛별로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살펴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이 얼굴 표정들을 다시 한번 이게 서양하고 잘 분류되지 않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앵글이 분노거든요. 근데 분노는 서양인 데이터에서는 대부분 다 입을 다물고 입을 꽉 무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면 우리는 요구를 할 것 같은 이제 입을 좀 벌리는 표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슬픔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서양인은 주로 입꼬리가 내려가는데
우리는 이제 입을 또 벌리는 어떤 형태를 울음을 통곡을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는 슬픈 표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표정들은 상대적으로 약한데요. 그런 어떤 특성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어떤 표정이라든지 언어적인 어떤 프로토콜도 분석을 하려고 이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자극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선별해가지고 이런 어떤 방법들을 만들고 있고요.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실험실에 와서 사실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감정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지고 갑자기 실험실에서 학생을 부르지 못하게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올해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와서 여러 홍익 교수님 그 소프트웨어도 이거 같이 사용해서 뭔가 쉽게 녹취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앞에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얻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LIWC라고 심리학에서 불분석하는 방법인데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좀 스크립트 내에서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나 오프라인에서는 하재환 교수님 팀 맞죠, 그죠? 예. 네, 정말 책임자분께서 뭐 먼저 예. 자, 어떻게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홍 교수님? 연관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건강연구센터에서 아주 제안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융합 안에서 또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겠는데요.